안녕하세요. 리서테이션 그레이트의 윌리엄 하비의 발표를 맡은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박사과정의 김덕호입니다. 17세기 초 영국 갈렌의 이론에 의문을 품었던 위대한 의학자인 윌리엄 하비의 일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8년부터 생을 마감한 1657년까지의 그의 삶은 새로운 생리학자이자 피의 순환에 대한 이론을 정립한 위대한 학자입니다. 이전에 베살리우스나 파브리시우스에 대한 이론과 이전의 학문을 배워왔던 후계자이기도 하면서요. 행동하고 그리고 목적과 기능을 항상 탐색하라는 원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국의 켄트주의 포크스턴에서 출생을 하였습니다. 의학 공부에는 흥미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1593년 케임브리지의 곤빌랜드 카이우스 칼리지에 입학하였고 실제로는 문학사를 취득하였습니다. 이후에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당대 의학의 교육의 중심지인 이탈리아 파도바 대학에 입학을 하였고 이후 의학을 공부하였습니다. 좀 늦은 나이에 의학을 공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1604년에는 장인이 의사인 그런 와이프를 얻어서 결혼을 했다고 되어 있고요. 이게 일생에 있어서 또 그에게 영향을 많이 주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609년에는 바르톨로메 병원의 주임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물의 심장과 혈액의 운동에 관한 해부학적 연구라 불리는 책을 출판한 것이고, 이는 하비의 혈액 순환에 대한 새롭고 비정통적인 이론을 확립했다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즉, 혈액은 심장에 수축할 때 오른쪽 동맥을 통해서 폐로, 다시 왼쪽 동맥을 통해서는 사지와 내장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리서테이션 그레이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윌리엄 하비의 중요한 업적들이 많이 있고 작성이 많이 되어 있었긴 하지만은요. 그 중에서도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인 디모트 코디스, 동물의 심장과 혈액 운동에 관한 해부학적 연구에서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설을 설정하고 그 가설을 증명하는 과정일 것이며 이 과정을 위해서는 결국 1600년대 이전에 블러드 시스템에 대한 모델을 다시금 생각해야 합니다. 일전에 고대 그리스와 갈렌이 알고 있던 블러드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금 되짚고 봐야지만이 윌리엄 하비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릭서테이션 그레이트에서 역시 일전에 있던 개념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블러드 시스템은 비너스와 아테리알 두 개로 구분을 하고 있고 또 패스웨이는 서로 분리가 되어 있으며 기능적으로는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는 하지만 명확한 해석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간과 심장 그리고 브레인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세 가지에 의해서 뉴트리션과 그로스, 그다음에 바이탈리티 이런 것들을 다 관장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A는 동맥혈은 리버로부터 시작을 하고 각 기관에 필요한 블러드를 공급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아테리는 삶의 근원이 되는 스프리츠 혹은 퓨네오마를 지니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이는 일전에 제가 발표하였던 바와 같이 렁의 시스템에 대한 해석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던 걸로 추론이 되고 있으며
옥시게네이션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프네우마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해석을 일전에 했었습니다. 또한 정맥혈은 필요에 따라서 각 몸의 기관의 필요에 따라 혈액 공급을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피의 흐름과 움직임은 혈관 자체의 움직임으로 인하여 발생을 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심장의 수축과 이완을 통하여 아테리얼 펄세이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혈관 자체의 움직임이 아테리얼 펄세이션을 만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심장의 다이아스토릭 페이지에서 피를 흡수한다 라는 이론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연 라이트 사이드의 하트의 펑션과 레프트 사이드의 하트의 펑션과 이 둘 사이에 과연 패스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윌리엄 하비의 서큘레이션 시스템에 대한 개념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의 몇 가지를 본다고 한다면 일전부터 있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에 의하면 간으로부터 정맥혈이 발생을 하고 각 장기에 필요할 때마다 가게 된다. 그리고 에어나 연기, 표네우마 같은 것들은 동맥을 통하여 필요한 장기에 가게 된다라고 했었고요. 이러한 개념이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기에 갈래는 좌우 심방 사이의 중격 사이에 구멍이 존재하며 이 구멍을 통하여 정맥에서 동맥으로 혈이 이동을 한다라는 개념을 사용하였습니다. 역시나 그 역시도 프네우마라는 개념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후에 베살리우스의 파브리카에서는 베나카바 자체가 리버로부터 생기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인터벤트리큘러 세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해부학적인 그 문제점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베살리우스의 뒤를 이은 마티오 콜롬보 역시도 관찰을 기반으로 해서 폐수단을 주장을 하였었고 심장의 시스톨릭 페이지에 대한 언급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에 세르베투스 역시도 펄머너리 서큘레이션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시작하였고요. 그 다음 안드레아 세살피노 역시도 하트 밸브 펑션에 대한 개념을 생각하며 언급하고 이에 대한 해부학적인 터미놀로지를 주장하였습니다. 이후에 가장 중요한 윌리엄 하비의 스승이자 위대한 의학자인 파브리시우스 자체도 베인에 있는 밸브에 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는 혈관이 분명히 혈관 속에 있는 특히나 베인 속에 있는 밸브는 방향성을 갖고 있고 이 방향성은 분명히 피의 방향을 갖고 있다라는 설명을 해주는 것이고요. 이 설명을 듣고 공부하였던 윌리엄 하비는 앞에서 발생했던 의학적 오류에 대한 개념들을 수정하며 클로즈드, 즉 이전에는 계속해서 피가 만들어져야지만이 몸 전체를 순환할 수 있다는 개념의 허점을 결국은 보완할 수 있는 closed circulation 시스템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closed circulation 시스템에 대한 개념을 발표할 수가 있었고 실험을 통해서 이를 증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개구리 해부를 통해서 심방과 심실 사이에 피의 유출과 이 유출되는 양을 시간과 스트로크 볼륨의 곱으로 전체 양을 계산해 본다면 분명 개구리 전체 몸에 갖고 있는 혈액량보다 훨씬 많은 양이 유출되고 있기 때문에 펄머너리 시스템이 필요함을 증명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증명 자체가 아마도 정량적인 증명을 통하여 블러드 시스템에 대한 의학적인 증거를 제시한 바로 이야기합니다.
이런 연구에 대한 결론으로 그는 심장은 근육에 의한 움직임으로 수축이 일어나고 피의 필링 자체는 다이아스톨릭 페이즈가 아닌 스톨릭 페이즈에 의해서 일어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혈관 자체의 움직임에 의하여 아테리알 펄스를 느끼게 되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였지만 이는 혈관 자체의 펄세이션보다는 심장 박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그에게 있어 가장 위대한 실험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결찰 실험이었을 겁니다. 보통 혈액 채취를 위해서 압박대 사용을 하는 것을 보며 의심을 하였다고 되어 있고요. 압박대를 세게 묶어서 정맥이 다시 돌아가지 못하게 묶었을 경우에는 압박대 이하의 부분이 볼록하게 올라오는 것을 부푸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반면에 더 강하게 묶어서 동맥 같은 경우는 압박대 이전에 더 많이 부풀어 오르고 피부가 하얗게 변하는 것을 통해 혈액은 몸의 중심으로부터 동맥을 통해 몸 말단으로 돌고 난 이후 정맥을 통해 몸의 중심부로 이동한다는 결찰 실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는 클로즈드 시스템에 대한 이론을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 하비 역시도 해결하지 못하였던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캐필러리 시스템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하였던 것이고요. 아테리와 베인 사이의 커넥션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이후 1661년 말피기에 의하여 현미경을 통한 카필라리 시스템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에 대한 해석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베인 내에 있는 밸브의 방향을 통하여 심장 방향으로 피가 움직이고 있다는 원웨이 밸브 시스템을 확인한 바가 중요하겠습니다. 리세이테이션 그레이트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의 일화들이 있기는 하지만 저의 발표는 되도록이면 이전에 갖고 있던 기존의 신념들과 그리고 실험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윌리엄 하비가 해결하였던 부분 그리고 의학적인 해결과 연구를 통하여 밝혔던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1657년 기존에 갖고 있던 가우트가 더욱 심해지며 뇌출혈로 추정되는 사망에 이르렀고 가족들과 함께 앤드류 햄스터드에 있는 교회에 잠들었습니다. 자료의 마지막에는 그를 기리는 서문이 있습니다. 이 모두를 해석하는 것보다 그가 갖고 있고 그의 의학적인 큰 영광과 학문적인 위대함에 대하여 평소 그가 이야기하던 학문적 신념에 대하여 언급하며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는 나는 철학의 공리에서 해부를 배우지 않았고 가르치지 않았으며 다만 해부와 자연의 구조에서 배우고 또 가르쳤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발표의 초반에서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각 기관은 역할과 원인과 그리고 이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그의 원칙에서부터 시작한 바는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